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53의 기출문제네요.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궐안,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세조가 과전을 없애고 만든 토지제도는 그렇죠. 직전법. 따라서 이 문제는 직전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취급하였다. 전지, 시지, 앞글자 따면 전시, 아하, 이건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네요. 2번,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이거는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고. 3번,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게 직전법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정답. 4번,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명종대의 사실이고. 5번 개국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건 고려 태조 왕건 때의 역분전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그렇죠. 3번이었습니다. 3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밀히 따지면 고려 때, 조선이 건국하기 1년 전 고려 공양왕 때 1391년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의 내용은 우선은 대상이 전직관리, 현직관리가 대상이고 경기도에 한정된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토지의 소유권을 영원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했으나 수신전, 휴량전 등은 세습이 가능하였다. 수신전은 어떤 토지인데? 사망한 관리의 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휴량전은 사망한 관리 부부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토지. 따라서 이런 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죽은 관리에 대한 복지제도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세습이 가능하였다. 자, 그런데 세조 때가 되자 관리들에게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고 그러자 세조는 이제 전직 관리는 수조권 안 주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제도를 고친다. 따라서 이때 세습이 가능한 수신전과 휴량전은 폐지된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성종대의 관수관급제. 자, 여러분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되자 이제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이 지급이 되니까 은퇴한 관리들은 그렇죠. 수조권을 못 받아요. 그러니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땡겨야죠. 그렇게 되자 양반 관료들의 수조권 남용이 크게 달하고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졌다. 그러자 성종이 이제 수조권 행사하는 거 관리가 직접 하지 말고 국가에서 걷어서 국가에서 나눠줘라. 이게 관수관급제. 큰 틀에서는 직접법과 같지만 수조권을 누가 행사한다?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해 주었다. 그런데 명종 때가 되면 드디어 나라에서 수조권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토지가 부족해져서 수조권 지급제가 소멸된다. 즉 직전법이 폐지되고 그럼 어떻게? 이제 관료들에게 녹봉만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관리들이 수조권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내 명의로 된 토지를 내가 사서 보유해야지. 양반 관료들의 토지 소유욕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이후 쭉 조선에서는 지주전허제가 강화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7의 기출문제네요. 밑줄 그은 이 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곡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등으로 납부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곡물을 납부하게 되어 토지가 많은 지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자, 이 법은 그렇죠. 대동법이네, 대동법. 따라서 이 문제는 대동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라.
1번 관청의 물품을 조절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1번 정답이네요. 1번 정답. 2번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재정으로 귀속되었다. 이건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고. 3번 전세를 풍류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이건 세종 때 공법에 대한 설명이고. 4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이건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의 역사적 사실이고. 5번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이거는 2번과 마찬가지로 균역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동법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대동법 우선 공납에 대한 이 개혁책인데, 공납이란 가호당 특산물을 현물로 부과 납부하는 제도였다. 조선의 가장 중요한 수치체제 중에 하나. 그런데 현물로 납부하다 보니 대신 납부해주는 방납의 폐단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농민 부담은 극에 달한다. 자, 그러면 이 대동법은 이러한 공납제도, 방납의 폐단을 시정한 제도 개혁인데,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우선 가호당 부과되던, 그것도 현물로 부과 납부되던 제도를 이제 기준을 토지 1결당으로 바꾸고, 세금은 미곡 12두 또는 같은 가치의 3배 무명 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바꿔주었다. 이게 어떤 변화다? 우선은 여러분,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졌다. 무슨 소리냐면 가가호호, 집이 잘 살건 못 살건 구분 없이 가호당 부과되던 것이 이제 기준이 토지 1결당, 토지를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기준이 바뀝니다. 즉 토지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현물로 납부하던 것에서 이제 미곡 12두 또는 3배 무명 돈같이 현금과 같이 사용되는, 즉 돈과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즉 공납의 급납화까지 이루어진 개혁책이다. 자, 이 대동법 언제 최초로 시행된다? 광해군 때.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우선 경기도에 시범 실시된다. 이렇게 대동법이 최초로 시행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 누구? 이원익, 한백겸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조 때 이 대동법이 이제 강원도까지 확대 실시되고, 효종 때는 김육의 영향으로 충청도, 전라도로 확대 실시되고, 숙종 때 드디어 경상도, 황해도까지 확대 실시돼서 대동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아이고야,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꽤 오래 걸렸네. 예, 광해군 때부터 숙종까지. 연도로 따지면 1608년부터 1708년까지 딱 100년 걸렸네요. 왜요?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에. 자, 이 대동법을 담당했던 관청은 선해청이고, 이 대동법의 영향으로 드디어 공인이 등장한다. 즉 현물 납부하던 것에서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현물을 누군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부의 물품, 현물을 조달해 주던 상인이 공인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 사온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드디어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이 공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납은 상공, 별공, 진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동법은 상공에만 해당되었고, 별공, 진상은 여전히 존재해서 수시로 현물로 납부해야 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4회 기출문제네요. 밑줄근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왕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는 법? 균역법이네요. 균역법. 따라서 이 문제는 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완화하기 위한, 균역법 시행으로 재정 부족 문제가 등장하자 이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묻고 있네요. 1번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정답.
2번 풍류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과세하여 했다. 이건 세종 때 공법에 대한 설명이고. 3번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아이구야, 이건 한참 전으로 올라가네. 고구려 시대 고국천황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이네요. 4번 수신전, 출향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이건 세조 때 직전법에 대한 설명이고. 5번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이건 고려 광종 때의 사실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균역법도 그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역법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역제도 개혁책이다. 군역제도 개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군대 안 가는 대신에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들인 정남은 군포를 냈다. 얼마나? 매년 2필씩. 한 집안에 남자 5명이면 아이구야 1년에 군포를 10필씩이나. 그래서 농민 부담이 극심했다. 그러자 조선 후기 개혁군주인 영조는 드디어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핵심 내용은 군포를 1년에 2필 내던 거에서 한 필로 경감해 주었다. 세금을 반으로 깎아줬네요.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었고, 하지만 나라에서는 세수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조치가 내려지는데, 우선 결작이나 선무군관포가 신설이 되고, 어염세, 선박세, 기존에는 왕실 재정으로 충당하던 어염세, 선박세 등은 이제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게 된다. 자, 뭐가 결작인데? 결작은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부과하는 일종의 부가세. 토지에다 부과하네요. 토지 없으면 결작 안 내도 되네요. 어이구, 이제 군포는 인두세 성격이라서 돈이 있건 없건 무조건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반으로 깎아주고 거기 재정 부족책을 충당하기 위한 결작은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만 걷게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부족한 세수를 결과적으로 이 결작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족한 세수를 부유층, 지주층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였다. 자,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 이거는 부유한 양민, 상민입니다. 양반 아니에요. 부유한 상민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면서, 아이고 타이틀 달아줬으니까 세금 좀 내. 그래서 선무군관포를 1년에 한 필 징수하였다. 자, 이 균역법은 우선 균역청에서 담당했었는데 몇 년 안 지나서, 그렇죠, 대동법을 담당하던 선해청으로 통합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9회 기출 문제네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역사신문 초량으로 외관 이전 결정.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의 초량 이전을 윤화했다. 두모포 외관은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새로 지은 외관으로 기후약조 이후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아이고, 기후약조 나왔네요.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체결한 조약 기후약조. 따라서 이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조선 후기의 경제상황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아이고, 이건 고려 때 얘기네. 고려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언제? 고려 성종 때. 2번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이건 발해 얘기네요. 발해 얘기. 3번 담배, 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한 옳은 지문이네요. 3번 정답. 4번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건 고려 때의 얘기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조선 후기 농업이 발달한다.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이 대두되었고, 지대도 정육법, 보통 반반 50대 50입니다. 이렇게 내던 타조법에서 정액법, 도조법이 등장하게 되었고, 담배, 약초, 채소 등의 상품 작물도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작물도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엔 또 민영수거업이 발달하였는데 세금 내고 물건 만드는 납포장이 증가했고, 상인으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서 생산하는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하면서 수공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광업도 발달합니다.
설점수세제, 즉 민간에게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다. 또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는데 이유는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수공업 생산력이 늘어난 데다가 대동법 실시로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주는 공인들이 등장하자 아이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의 장시도 발달했는데 주로 보부상들이 활약하였다. 또 큰 항구나 포구 주변의 장시에는 객주나 여각이 발달하였다. 또 대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상의 활동도 활발했는데 대무역 먼저 보면 우주만상은 대청무역에 종사했고 부산에 있는 동네 내상은 대무역에 종사하였고 개성의 송상은 인삼도 거래하였고 의주만상과 동네 내상을 연결하는 중개무역도 담당하였다. 또 한강을 중심으로 미고기나 소금, 어물들을 운송해주는 경강상인도 크게 성장하였고 정조 때 1791년 신해통공이 발표되자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조선 후기 영제도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